자,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은근슬쩍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놓고 전기요금을 올린다고는 안 하죠. 전기요금 제도를 기습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개편이지.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이게 요금을 올리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을 왜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안 올리면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탈원전 때문입니다. 탈원전 때문에 한국전력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도 심하게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탈원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될 거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전 측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솔직히 탈원전 때문인 거 맞습니다. 자, 이 우려를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내년이라고 해봤자 내년부터 탈원전 고지서가 날아든다고 하는데 그 내년이라고 해봤자 그게 다음 달 2주도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사실상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또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세금이 오르고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이제는 하다하다가 9년 만에 수도 요금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입이 아플 지경이고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까지도 최소 2만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은퇴를 하신 분들,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 이런 분들 이제 앞으로 진짜 큰일 난 거죠. 훨씬 부담이 가중되는 겁니다. 자, 좌파 정부를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쪽 계열은 정치 사상 자체가 결국은 정부의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종 공공 서비스 요금과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고 문정부에서 평소 그렇게 큰 소리를 쳐왔었는데 결국은 오르게 될 게 뻔하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요금제가 최근 수년 만에 또 개편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벌써부터 하고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얘네들이 절대로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불안감은 사실입니다. 저 몇 년 뒤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시스템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보세요. 국제 유가 등을 비롯해 가지고 연료 가격에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기 요금이 달라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책임 부담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거예요. 요즘 국제 유가는 아시다시피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한번 들어오면은 이 각종 물가는 내려갈 줄을 모르죠. 한국의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갈 줄을 모릅니다. 지금은 기존의 전기요금을 유지하다가 저유가인데도 기존의 이런 전기요금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국제유가가 눈꼽만큼만 올라가면은 전기요금은 귀신같이 따라 올리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이른바 기후환경 비용이라는 것을 전기요금 고지서에다가 별도 항목으로 또 고지하겠다라고 해요. 생색을 내는 거죠. 이 정권과 유착되어 있는 인간들의 그 막대한 비리가 연결되어 있는 소위 태양광 발전이니 뭐 각종 친환경 발전이라는 것들 그런 거 생색을 내는 겁니다. 중국산 부품이 가득 들어가는 발전 방식들 이런 것들로 앞으로 합법적으로 저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먹여 살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할인 제도 역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상상이 가세요.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들에 대해 가지고 그 모범 가정이라고 전기요금을 한전이 할인해 주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앞으로는 폐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장 900만 가구가 넘어가는 사실상 대한민국 상당수 가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죠. 900만여 가구 이상의 전기요금 부담이 앞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전기요금 인상이지 달리 뭐가 전기요금 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요금이 오르면 인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유가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거나 각종 탈원전 정책 등의 속도가 붙으면은
전기요금은 앞으로 가파르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기요금은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몇 년 안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앞으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거를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바로바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솔직히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오르는 거는 한순간이고 내려가는 속도는 한 세월이 걸릴 겁니다. 이런 연료비 연동제가 무려 10년 만에 재도입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을 활용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손해를 떠안아 주면서도 한국전력도 적자가 안 났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국전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흑자 전력 회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정부는 그 많은 흑자 이익을 고작 몇 년 만에 다 갉아먹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겠다는 지금 이 팩트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돈을 펑펑 이렇게 소홀하게 써대니까 나라 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이 공공 서비스 개념의 전기요금조차도 이제는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수도 요금도 오르고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료비 등락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하자원의 가격이 오른다고 전기요금을 바로바로 연동시켜서 올릴 거라면, 국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내밀 거라면 전력 사업 자체를 국가가 왜 독점을 합니까? 이럴 거면은 국가가 미리 원자재를 좀 구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라고 고액 연봉 주면서 고위공무원들 그렇게 과분한 대우와 의전을 퍼먹여 주는 거 아닌가? 국제 원자재 가격 오른다고 국민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부담을 전가시킬 거면은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전력 사업을 한전이 왜 독점을 합니까?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할 거면 진짜 차라리 삼성 같은 기업들한테 발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민영화 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물론 제가 평소에는 당연히 공공 인프라를 민영화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전력 같은 이런 국가 기관 산업들은 함부로 민영화를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 가격이 오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자, 그런데 평소에 반대하는 제가 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민영화 얘기까지 이래 비유적으로 꺼내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문정부가 한전을 운영하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막장이니까 차라리 기업이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야. 안타까워서. 민영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차라리 낫겠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기업에 맡기면은 최소한 기업은 원자력 발전을 돌릴 거 아니에요. 속이 터진다니까. 국민 세금 이렇게 줄줄 세워 나가는 게.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 값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전기를 비교적 적게 써왔다고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991만여 가구의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필수 사용 공제 제도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기를 좀 적게 쓰는 집이다 하는 이런 곳들은 월 4,000원 정도 일괄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제는 이것조차 못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나라 안에 돈이 없다니까. 좌파가 집권을 하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이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요금을 올리게 되어 있다니까, 세금을 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으면 안 된다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강조를 했던 거죠. 물론 국민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렸지만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 2017년 12월 기사입니다. 이게 수십 년 전의 기사가 아니라 고작 3년 전 기사예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이게. 자, 저때 당시 문정부는 탈원전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국민들 앞에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에게, 보수적인 언론들에게 가짜뉴스 퍼나르지 마라고 큰 소리를 쳤죠. 자, 근데 운동권 데모쟁이 돌대가리들이 나라를 운영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요금 올리잖아. 지금 보면 3년 지나고 나서 지금 올리잖아. 결국 누가 진짜 가짜뉴스를 말했습니까? 그죠? 내가 맞았잖아.
나 같은 사람들이 맞았잖아요. 그죠? 지들 저 운동권 애들이 지들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학생회 운영하듯이 국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국고가 바닥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 이러니까 전기요금제를 개편한다는 말장난을 가지고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불안정하게 변동이 될 경우 그 부담을 정부가 알아서 좀 계획을 잘해가지고 계획 이런 경제를 닦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원자재 가격 변동 요소의 부담을 모조리 우리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청구서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따위로 운영할 거면은 지들이 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필요도 없지. 이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왜? 석유가 넘쳐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왜 할까요, 여러분? 두바이 같은 데서 왜 원자력 발전을 할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죠? 기름 많은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같은 나라에서조차도 왜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국가 재정이 가장 풍부한 나라인데 왜 그런 강대국들이 원자력을 하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그게 저렴하고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이웃나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 우리가 우습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계 제2, 3위권을 다투는 경제대국이죠. 이웃나라 일본도 옛날에 탈원전 정책을 2년만 가지고 했다가 전력 수요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가격이 폭증을 하니까 다시 원자력 발전 방식으로 되돌아갔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이미 선진국에서 옛날에 어설픈 도덕적 이념에 따라서 한 번 도전을 해봤지만 실패했던 그 길을 그대로 똑같이 우리는 답습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어리석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들을 지지했던 더 어리석은 국민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이웃나라들이 몸소 데이터로 증명을 했던 그 실패의 길을 우리 지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정부는 또다시 똑같이 답습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그런 굵직굵직한 인프라 정책, 기간산업 정책이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휘청휘청거리겠죠.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뽑아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뻔히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둘러가면서 포장고속도로를 놔두고 산길로 길도 없는 곳으로 헤집고 가면서 피부 찢어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던 전력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이 정권 바뀐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조 단위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정부와 정부 편을 드는 어용 매체에서는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등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그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가격이 한전의 수익 구조에 그렇게 민감하다면 애초에 그럴수록 오히려 더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진작에 확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년, 5년, 7년, 8년 전에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3, 4년 전에 제때 더 지었어야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못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는 평범한 일반인 청년이니까 나한테 어떤 국가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한 어떤 권력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뭔가를 일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결국 나 같은 평범한 사람조차 예견을 했던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식으로 국가가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해를 지금이라도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덩이처럼 국가가 어리석은 정치인들과 거기에 동조를 하는 국민들 때문에 국가의 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화석연료 가격이 한전의 수익 구조에 그렇게 민감했다면 오히려 더더욱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기 대량 생산이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진작에 확대를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런 수많은 또 똑똑한 네티즌들의 경고처럼 말이죠. 하지만 나라가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방책을 선택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때법으로 군중 심리로 원자력은 나쁜 발전이니까 그거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싸게 쓰고 싶다 그러고. 그게 무슨 어리석은 이중성입니까? 올바른 길을 가야 내 삶이 편해지는 거죠.
근데 국민들이 자기 선택에 자신의 무책임한 그 선택에 책임을 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어른답지 못한 거죠. 한국의 국민들이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옆 나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2, 3년 전에 그 바로 직전 아베 정부 시절에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덕분에 일본의 전기요금 생산 단가가 워낙에 저렴해져 가지고 국민들한테도 지난 여름에 2차례가 넘는 전기요금 할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팩트를 살펴보자면 그 국제유가 뭐 화석연료 가격 핑계를 대는데 팩트를 살펴보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제유가가 지금 문정부보다 훨씬 비싸지 않았습니까? 저는 똑똑히 기억나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그 국제유가가 배럴당 막 130, 140달러 넘어갔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 그때 차 끌고 다녔던 분들 기억나시죠? 10년 전에. 그때 휘발유 한번 넣으러 가면은 리터당 2,000원 넘고 이랬잖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훨씬 비쌌죠. 지금은 유례가 없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저유가 시대고 차 타고 다니는 분들은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니까 흑자가 났던 회사고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다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떤 상식이 있을 경우 뭔가 우리가 문제점에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국가 지휘부가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개판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리는 다 필요 없고 어쨌든 현 정부의 인간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죠? 보세요. 큰 소리를 다 쳐놓고 결국 자기들 집권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결국은 전기요금도 올려야 됩니다. 수도요금도 올려야 됩니다.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올려야 됩니다. 공공서비스 요금을 세금을 전부 다 다시 손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건보료가 늘어나고 있잖아. 세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세 증가했잖아. 소득세도 올린다잖아. 언제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신을 차릴 거냐.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좌파 정부를 뽑으면 안 되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좀 이 디테일하고 넓은 이 인간 사회에 눈을 떠야 될 텐데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건 학원에서 안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안 배웠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끝까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뇌에 따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지지를 보내버리고 있는데 자, 이런 어리석은 국민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 있을지 사실 참 걱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편안한 밤 잘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즐거운 주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또 이제 금요일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